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월 29일 오전 10시 27분 지난 시점이고 GS건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뜬금없이 건설주 요즘에 안 좋다는데 뭘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GS건설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분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봐도 건설주입니다. 그죠? 이 건설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단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금리가 좀 인하되어야 하고,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식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저점이더라. 그죠? 그리고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고점이더라. 엔비디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가격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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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하던 때였는데 17% 종가로 하락 마무리를 어제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뭐 그대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딥시크라고 중국 쪽에서 나온 오픈 AI, 챗 GPT를 위협하는 AI 제품 때문이었는데요. 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네이버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과감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종목을 골라서 그렇게 혼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들어와 주면서 곧바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똑같은 건설주인데 누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GS건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건설 관련 종목들은 좋은 반응을 크게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건설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좋지 않은 여건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을 얘기를 하다가 이 속도 조절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애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내수가 좀 많이 얼어붙었죠. 코로나 때 내수가 얼어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 좋아지다가 다시 한번 계엄 선포 이후에 확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전 코로나 때보다 내수가 훨씬 안 좋다라는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전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좀 오래 걸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재무적으로다가 미리 선반영을 했다 하고 나니까 주가가 오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의 흐름을 보시면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 악조건들,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 미리 다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현대건설과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수급이죠, 결국에. 수급. 자,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GS건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방향성은 이미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수급 흐름을 여러분들 함께 좀 보시면요, 최근 흐름만 좀 안 좋다 뿐이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손바뀜만 좀 일어나 주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GS 건설의 비중을 좀 높여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비중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좀 꾸준하게 따라오고 계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GS건설 좀 이전부터 말씀드렸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3주 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MC넥스 가격 보세요. MC넥스
얘 같은 경우에도 3주 전이면은 요쯤에 이제 좀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2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15% 이상의 상승 분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남들이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종목에 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시 들어와 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종목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제가 어느 정도의 목표 가격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도 정신없이 막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는 글로벌 매크로 경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시 문답 퀴즈 제가 여러분들께 몇 주간 좀 밤새워서 만든 자료죠. 요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내리고 오르고 환율이 내리고 오르고 유가가 내리고 오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통상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좋은지 개별 종목적으로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업합병, 전환사치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응할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수급 주체적으로도 개인,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기타 법인이 연일 진입할 때 어떠한 식으로 주가 방향이 흘러가고 어떻게 대응할 때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효과적인지 그 대응법에 대해 적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가져가셔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앞으로 주식하실 때 상당하게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남기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010-5741-1740번으로 퀴즈 자료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께 요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요 커뮤니티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지표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라고 4개월 전부터 해서 214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100% 무료로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료 챙겨가시고 나서 이 채널은 상당히 투명한 채널이야 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계좌 성장시켜 나가심과 동시에 제 채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댓글로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연락만 남기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010-5741-1740번으로 퀴즈 자료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유틸리티, 소매 관련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전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반대죠.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M7 쪽으로 가격 흐름이 흘러가니 지금 수급 이탈이 이쪽에서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에서 또 하락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M7 위주의 상승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소형 종목 쪽으로 수급 이탈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들과 함께 우리나라 흐름도 이어지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좀 막혀 있고 그죠?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 관련한 부분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의 흐름이다. 이번에 공휴일, 임시공휴일 추가로 지정한 것도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 연휴가 길어지면 내수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국가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딱 두 가지만 있다면 이 건설 관련 종목은 저는 잡아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GS건설이 좀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요거 한 26,000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36,000원 요 정도까지 해서 1차, 2차 목표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뭐 2배 가량 벌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낭만 있는 설 연휴 보내셨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다루어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에 쉬지 않으면 언제 쉬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부족하지 않다. 쉬고 싶은 마음만큼 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올바른 자세로 건강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질 좋은 영상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